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원예대학 박인숙입니다. 오늘은 한국식 절하장식 중에서 직립형, 경사형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직립형 바로 세우는 형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직립형 바로 세우는 형을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소재 준비할 때 보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연산홍이에요. 연산홍 3본과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팔손인데 팔손이 5본, 그리고 소국, 국화, 스프레이 국화 5본, 그리고 장미 10본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바로 세우는 형, 직립형을 준비할 건데, 그러면 절화는 잠시 옆으로 놓겠습니다. 절화는 잠시 옆으로 놓고, 이제 절지 가지고, 절지가 있고 절화가 있는데, 절지 가지고 이제 1주지, 2주지, 3주지, 주지를 먼저 세워줄 거예요. 그래서 주지가 명확하고 1주지와 2주지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2주지와 3주지 사이에 공간. 그래서 한국식 절하장식은 특징이 뭐냐면 주지와 주지 사이에 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실습을 먼저 드릴 건데, 자르는 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침봉에 이제 침봉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정교하게 붙어 있으면 따다다다 이제 정교하게 있어야 되는데, 침봉에 잘 들어가려면은 절지 같은 경우에는 사선으로 잘라주고, 절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면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침봉에 잘 꽂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절지 가지고 이제 1주지, 2주지, 3주지를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절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제 휘어진 것들을 잘 컨트롤 해야지만 이제 주지가 잘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절지, 이제 소재가 준비된 소재 가지고 가장 그래도 지금은 바로 세우는 형 직립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튼튼하고 가장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거를 먼저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손에 든 그래도 살짝 굽어 있기는 하나 저도 모르게 지금 손 다림질이라 해서 약간 조금 더 직선으로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 해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기와의 비율에 맞춰서 1주지를 바로 세우게 되는데, 화기와의 비율은 보통 화기 높이 넓이 더하기 1.5배에서 2배가 이제 가능합니다. 1.5배를 하셔도 되고 2배를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밥이 너무 많을 때는 살짝 커도 되고요. 1.5배보다 조금 커도 되고, 밥이 또 너무 없는데 너무 크면은 또 이제 뼈가 너무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생긴 모습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화기 높이 더하기 화기 넓이 더하기 1.5배는 요거의 반 와서 여기서 커팅을 하셔도 괜찮겠으나 조금 길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cm 조금 더해서 커팅을 할 건데, 커팅을 할 때 절지는 사선으로 자르게 됩니다. 침봉에 잘 꽂혀지도록. 그런데 1주지를 자를 때 너무 작거나 또 너무 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배에서 약간 크거나, 예,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보셨을 때 그냥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형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예쁜지, 바로 세웠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예쁜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봉의 자리에서 볼 때는, 침봉의 자리는 십자로 이었을 그었을 때 정중앙에서 반 정도 뒤쪽으로, 그래서 전체의 4분의 3이나 3분의 2 정도 뒤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수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이제 꽂을 건데,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꽂을 때는 한 손은 아래쪽을 잡고 한 손은 위쪽을 잡고 시선은 위를 보고 바로 0도를 쓸 수 있도록 꽂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깊이 넣어 주었지만 침봉이 이렇게 들릴 정도로 아주 깊이 꽂아야지 정상으로 아주 좋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채점하실 때 혹시 빼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깊이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면 좀 불편하니까 단단히, 아주 단단히 꽂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살짝, 우리가 서양꽃꽂이 할 때도
0도에서 한 5도 정도, 10도 정도 살짝 뒤로 기울입니다 했는데 동양꽃꽂이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뒤쪽으로 기울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잘 꽂혀진 것 같아요. 자, 옆에서 봤을 때 0도가 아니라 살짝 뒤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지를 꼭 꽂게 되었어요. 그러면 주지를 꽂고 나서는 곁가지를 꽂고 이주지를 가셔도 되고요. 이주지를 먼저 잡아주고 나서 그리고 곁가지를 꽂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주지를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곁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지는 45도 각도로 살짝 기울어지기 때문에 너무 똑바로 선 것보다도 약간 그래도 모습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면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주지를 갖고 기울어진 것을 살짝 찾는데 다 이제 생긴 모습이 그래도 요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설정을 할 때 그래도 예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요 이주지를 요거를 쓰고 싶어 해서 요걸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절지를 선정할 때 1주지가 가장 튼튼하고 가장 이제 곧게 쓴 건데 2주지는 1주지보다는 살짝 약한 것이 더 예뻐요. 1주지는 약한데 2주지가 너무 건강하면 2주지에 또 이제 시선이 이제 빼앗기기 때문에 1주지보다는 2주지가 그래도 정말 작게라도 모습이 조금 약하게 주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길이는 1주지에 대해서 2주지의 길이는 1주지에 바로 섰을 때 3분의 2 길이나 4분의 3 길이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지 않고 또 너무 크지 않도록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사선으로 잘랐습니다. 사선으로 자를 때 자르는 모습도 이제 그 절지를 살펴보면은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르는 요 모습이 앞모습을 보는 쪽에서 자르면은 꽂았을 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를 때 그냥 뒤쪽을 자르게 되면은 꽂았는데 제 거는 왜 자꾸 넘어가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를 때는 앞쪽에 태양을 보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잘라주면은 바로 설 수 있다. 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지를 그냥 써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곁가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곁가지 중에서도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이제 밥이 많거나 그러면 살짝 제거를 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 모습을 그냥 쓰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 배울 때 동양꽃꽂이 할 때는 옛날 처음에 배울 때 동양꽃꽂이는 정말 잎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면서 하나, 둘, 세 개 꽂으면서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 모습을 예쁘게 선정을 해서 하는데 화이장식 기능사 시험에는 그렇게 정교하게는 하지 않아도 1주지와 2주지에 주지만 정말 정확하게 서주면은 그것도 이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정교하지 않아도 적당히 잎이 붙어 있어도 쓰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주지는 자리는 십자를 그었을 때 옆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앞, 옆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앞, 옆 3분의 1에서 좀 편안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꽂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꽂아 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0도로 꽂습니다. 0도로 꽂고 나서 각도를 45도를 기울여 주는데 45도도 괜찮고 55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너무 쓰거나 너무 기울거나 그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앞, 옆, 그러니까 옆모습과 앞모습과 정중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의 왼쪽 어깨를 좀 스쳐 지나가면은 조금 반듯하게 이제 모습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잘 꽂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꽂혀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체의 모습은 나뭇가지는 있는데 잎이 없으면 좀 불편하니까 제가 이제 그거 나뭇가지만 있는 거 일단 제거를 했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꽂아졌습니다. 그래서 앞, 옆 모습으로 꽂아졌고요. 그리고 1주지 했고 2주지 했고 이제 3주지를 꽂을 건데 3주지를 꽂는데 우리 소재 중에서 잎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잎소재를 먼저 좀 안정감 있게 제가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지의 길이는 1주지의 2분의 1보다는 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이가 너무 크면은 여기 너무 넓어 보이니까는 1주지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 동양 꽃꽂이의 이제 안정감, 동양 꽃꽂이, 자꾸 제가 이제 입에서 동양 꽃꽂이라고 하는데 한국식 절화장식이라고 불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절엽은 단면으로 자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물러서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절지는 사선, 절엽이나 절화 같은 경우에는 단면으로 자르면 좋겠습니다. 각도는 요것도 자리는 앞과 옆과 중앙에서 앞, 옆쪽. 그러니까는 오른쪽 앞,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꽂을 때 70도 내지 80도 꽂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90도를 하면 화기에 닿게 되어서 화기에 닿으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살짝 세워서 꽂고 빠지지 않도록 정말 단단하게 꽂았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꽂고 앞, 옆이니까 이것도 옆으로 가지 않도록 옆으로 갈 수 있도록 살짝 눌러줍니다. 끝을 눌러줍니다. 침봉 바로 위에 있는 끝을 눌러주면은 얘가 은근히 이렇게 닿으려고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놓으면은 살짝 얘가 닿지 않고 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꽂으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잘 꽂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주지, 2주지, 3주지를 꽂았는데 지금 1, 2, 3을 꽂았을 때 끝을 이었을 때 부등변 삼각형이 됐어요. 그래서 부등변 삼각형이 이루어지도록 꽂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주지, 2주지, 3주지 꽂고 중간에 공간 주었기 때문에 제가 곁가지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곁가지는 주지보다 절대로 크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지보다 크지 않도록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주지보다 크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커야 되나요? 그랬을 때 3분의 2보다 크면 좀 불편합니다.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꽂으면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서로 어우러지도록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3분의 2 돼야 돼요. 2분의 1 돼야 돼요. 그것보다도 큰 나무가 있을 때 곁에 나무가 아주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면 더 이제 아름답겠죠. 그래서 저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꽂겠습니다. 꽂는 자리는 동서남북 꽂아도 관계가 없으나 보통 주지에 살짝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1주지에 살짝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꽂았을 때는 반드시 0도로 꽂고 반드시 기울여 줍니다. 왜냐하면 0도로 꽂지 않으면 얘가 절지가 0도로 꽂지 않으면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어갔을 때 왠지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딪히는 나뭇가지가 있으면은 살짝 제거를 해서 서로 부딪히는 친구들이 없도록 이제 꽂았을 때 우리가 자연가지 나무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이제 자연가지 나무 곁가지가 많아도 서로 부딪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기 때문에 붙지 말아라, 부딪히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면 더 좋겠고요. 제가 하나를 곁가지를 꽂았는데 하나를 곁가지를 더 꽂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를 곁가지를 더 꽂고 싶은데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꽂느냐? 두 번째 꽂은 아이보다 조금 더 작게, 보통 이제 2분의 1 정도에서 이제 머무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사선으로 잘랐고요. 사선으로 잘랐는데, 뒷모습을 꽂을 뻔을 했어요. 그래서 앞모습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모습으로 보이도록, 잘랐어요. 요거는, 자, 오른쪽 살짝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렇게 자랐나 봐요. 햇빛이 이쪽에 있었나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이 좀 예뻐 보이도록 이제 손을 살짝 만져서 꽂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원래는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꽂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모습이 보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오른쪽 0도로 꽂겠습니다. 0도로 꽂고 오른쪽 뒤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꽂았는데 살짝 덜 예뻐서 잠깐 꽂고 나서 조금 더 예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았어요. 꽂았는데 곁가지를 꽂았는데 서로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꽂은 것 중에서도 살짝 하나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다가 보면 물가에 이제 이 물에 나뭇잎이 떨어지면은 또 깨끗한 거에 신선도에서 또 감점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신선도 좀 조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주지 꽂고 격가지를 2개를 꽂아 놨어요. 그 다음에 2주지는 격가지를 하나를 꽂겠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홀수로 많이 써요. 뭐 3개든 5개든 홀수로 많이 꽂는데 우리 이제 한국식 절화장식이 약간 그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홀수로 꽂는데 꽃 지금은 이제 꽂아도 되고 안 꽂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 꽂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자, 주지를 꽂은 거에서 너무 또 가지가 많아서 주지를 너무 불편하게 하면 좀 불편하니까 요것도 꽂을 때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꽂겠습니다. 예,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꽂아 놓은 게 너무 예뻐서 딱히 꽂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지 않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꽂고 나서 불편한 것들은 제거를 하고 중요한 것은 붙지 않는다. 서로 가지가 붙지 않는다.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예, 격가지를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주지 꽂아 놓고 2개 격가지 놓고 주지 꽂아 놓고 격가지 하나 꽂았어요. 그리고 3주지도 잎을 하나밖에 안 써서 3주지도 하나를 더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지도 격가지를 하나를 더 꽂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꽂은 것보다 살짝 높든지 낮든지 그래서 하나를 더 꽂고 나서 눌러주면 각도를 주고 이제 눌러주면 네, 됐습니다. 눌러주면 네, 붙지 않도록 그래서 1주지, 2주지, 3주지, 주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절화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절화를 꽂는데 장미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예쁜 것을 선택하는데 여기서도 시퀀싱 기법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덜 핀 거는 위로 꽂고 조금 핀 거는 아래쪽으로 꽂고 그리고 잎을 모두 제거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겉에 혹시라도 이제 상한 거 있으면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꽃을 꽂게 됩니다. 꽃을 꽂게 되는데 꽃의 길이는 3분의 2보다 절대 크면은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살짝 클 수는 있으나 3분의 2보다는 크지 않는다. 이제 종지가 너무 커버리면 주지가 이제 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꽂고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 적절하게가 사실은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어쨌든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지를 상하지 않는 선에서 꽂는다. 장미 같은 경우에는 목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잘라도 되고 단면으로 잘라도 돼요. 그런데 두꺼운 목질화 되어 있는 거는 사선으로 잘라주고요. 너무 가느다라서 서 있는 게 불편하면 단면으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목질화된 거는 장미는 사선으로 잘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첫 번째 꽂는 거 라인은 1주지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 자리는 1주지의 요거 첫 번째 꽂는 종지의 자리는 정중앙과 1주지 꽂은 자리에 중간 정도에 꽂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1주지 꽂고 종지 첫 번째 거 꽂고 그 다음에 곁가지를 하나 살짝 꽂아줄 건데 두 번째 꽂는 종지는 첫 번째 꽂은 것보다 크지 않도록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미의 목보다 크지 않도록 그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약한 것 같아서 단면으로 잘랐으나 사선으로 잘라주면 더 좋다. 그래서 요거는 1번 꽂은 거에 약간 오른쪽 뒤쪽에다 제가 꽂을 거예요. 살짝 오른쪽 뒤쪽에다 꽂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2주지를 꽂을 건데 이 2주지 같은 쪽에 이제 장미를 하나를 넣어줄 건데 서로 겹치는 부분이 안 보이도록 그래서 살짝 리듬감 있게 꽂아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주지 따라서 하나 가겠습니다.
이주지 따라서 하나 가는데 상한 잎은 제거를 해주고, 특히 장미 같은 경우에는 또 선이 좀 예뻐야 되기 때문에 잎이 불필요하다면 제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이주지에 따라가는 장미는 두 번째 장미보다 첫 번째 일주지에 따라가는 두 번째 장미보다 아주 살짝 작게 꽂아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장미보다 너무 커버리면은 리듬감이 없어지고 그냥 정지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두 번째 이주지에 따라가는 장미는 살짝 각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살짝 각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장미보다 살짝 작게 꽂았어도 약간 각도가 있기 때문에 작아 보입니다. 그거 이제 자연스럽게 리듬감 배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3주지 따라가는 장미가 하나 또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두 번째 꽂은 장미보다는 작도록 해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3주지 쪽으로 장미를 꽂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옆으로 꽂으면 각도가 안 나와서 살짝 옆으로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꽂아서 1주지에 따라가는 거 2개, 2주지에 따라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3주지에 따라가는 거 하나. 그래서 가운데 이제 3개를 꽂게 될 거예요. 그러면 7송이가 꽂게 됩니다. 7송이를 꽂아도 되고 9송이를 꽂아도 되고, 홀수를 따라가서 이제 홀수로 꽂게 되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꽃과 나뭇가지와 절지와 부딪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저도 모르게 제거를 했거든요. 그거 좀 조심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체의 이 화형에 중심 잡아주는 꽃이 있어요. 중심 잡아주는 꽃은 그래도 정말 튼튼하고 예쁘고 가장 화려한 꽃을 꽂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형이 더 예쁜 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화형에서 리듬감 있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2주지보다는 살짝 작게 꽂겠습니다. 2주지보다는 아주 살짝 작게 꽂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거는 그 중심꽃은, 이 전체의 중심꽃은 정 가운데 꽂습니다. 그래서 꽃도 중심, 뿌리도 중심. 그래서 이것도 원초점 방사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지금 정중앙에 자리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자리가 있어서 정중앙에다 꽂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1주지, 2주지, 3주지 삼각형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중심꽃을 꽂아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심꽃을 꽂은 다음에 중심꽃보다 살짝 작거나 살짝 더 작거나 해서 리듬감 있게 넣어줘야지. 자, 리듬감 있게 넣어줘야지 이제 꽃을 배치했을 때 깊이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꽂아 보면은 요거는 살짝 2주지 쪽으로 이제 제가 앞쪽으로 각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꽂을 때는 중심꽃보다 낮게 옆으로 2주지 쪽으로 꽂았어요. 왜냐하면 요 사이사이에는 소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꽃은 지금 내가 꽂은 것보다는 가장 짧게 꽂아서 뒤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뒤쪽으로 넘겨주는 것은 그 처음에 포인트 중심꽃 꽂은 거에서 살짝 뒷모습이 보이도록, 깊이가 보이도록 꽂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았을 때 삼각형 형태가 이루어지지만 똑같은 길이의 꽃이 한 개도 없도록, 그러면 깊이와 리듬감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송이가 꽂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꽃이 양이 많아 보이는 것은 제가 주황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꽂게 되면은 이제 명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뚱뚱해 보입니다. 그래서 9송이를 꽂아도 되고 7송이를 꽂아도 되지만 꽃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더 꽂고 덜 꽂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같은 이제 그 이웃 컬러로 해서 이제 그 노랑빛 나는 주황빛 나는 국화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컬러 점수도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너무 반대 컬러가 이제 있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고요. 국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꽂느냐면, 꽃과 꽃 사이에, 장미와 장미 사이에 너무 지루한 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꽂는데, 자리도 이게 제가 분명히 원초점 방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자리가 좀 비어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비어져 있는 자리 사이사이에 꽂는 거가 되지,
초점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비워진 사이에 자리가 있으면 꽃도 장미도 제가 지금 장미를 꽂았다 뺐는데 왜냐면 그 자리가 살짝 뒤로 빠져서 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주지 쪽에 국화 하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방법은 이주지 쪽에 또 국화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국화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고요. 그거는 장미가 세 송이 장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고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거나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국화를 꽂았는데 국화가 너무 잘생겨서 너무 통통해 보여요. 통통해 보이면은 이제 다른 거를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꽂아 놓고도 이렇게 곁가지를 살짝 제거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이제 그 꽂았을 때 곁가지를 해치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꽂아 놓고 제거를 해 주셔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 저처럼 잘랐는데 물속에 잎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것도 감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가만히 살펴보는 것은 중심꽃, 코가 조금 다치지 않았는지, 코가 살아있는지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화는 또 삼주지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이제 작게 들어가면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 작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삼주지 쪽의 장미와 이제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살짝 그 각도를 준 장미와 그 사이에 장미를 주면 되는데 이렇게 국화를 꽂았어요. 그래서 국화를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국화를 조금 더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지금 꽂은 거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꽂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보면은 이 침봉이 각도가 1주지와 중심꽃하고 나란히 있고요. 2주지와 또 중심꽃하고 나란히 있고 3주지와 중심꽃하고 나란히 있어서 그 선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비워져 있어요. 그렇게 비워져 있어야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화를 더 꽂고 싶어요 할 때는 그 비워져 있는 고기 꽃 아래쪽에다가 맨 아래쪽에다가 비워져 있는 아래쪽에다가 꽂게 되면은 그 공간도 이제 그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비어져 있는 공간도 해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국화를 꽂고 싶어요 할 때는 반대쪽에 와서 아주 낮게 꽂아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꽃을 꽂은 것 중에서도 가장 낮게 꽂으면 깊이감이 있어서 앞에서 보았을 때 전혀 공간감을 해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고 리듬감 있는 거 중요하고 앞에서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공간까지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에서 보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보는 것 같은 깊이가 있어 보이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누가 채점을 하시더라도 편안하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침봉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제 물이 그 전에는 이제 물도 디자인이다. 그래서 이제 물이 흐르는 모습도 보인다. 그래서 물이 보여도 괜찮다고 했는데 화이장식 기능사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봉이 보이면 안 된다. 침봉을 적당히 가려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제 그 삼주지에 꽂은 것들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가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들은 지금 제가 그 팔손이를 꽂았는데 팔손이를 완전히 반대해서 안쪽에서 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넘어갔다는 거 그리고 정말 정중앙에서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면 자 이렇게 꽂게 됩니다. 살짝 세워서 꽂게 됐어요. 그러면은 적당히 침봉도 가려지고 이쪽에 2개, 그러니까 삼주지 쪽에 2개, 그 다음에 건너서 반대해서 하나, 그러면 3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5번에서 3개를 쓰기 때문에 70% 이상 쓰게 된 것도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침봉을 가려줘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침봉에 들어가는 부분 최소한 3cm는 물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밥이 조금 양이 많은 걸 가지고 너무 양이 없는 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좀 양이 있는 걸 가지고 적절히 막아주시면 되는데 침봉 가림에 또 채점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침봉이 적절히 가려야지 온통 가려준다기보다도 앞에서 봤을 때 침봉이 그냥 노출이 되면 좀 불편하니까
저희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맨 앞쪽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2주지와 3주지 사이에 아래쪽에 이제 침봉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가릴 때는 조금 양이 많은 걸 가지고 가려주면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짧게 가려주면은 잎이 물속에 닿게 되면 그것도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짧지 않도록 이제 선택을 하고 사선으로 잘라주고, 빛이 있는 부분으로 사선으로 잘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짝 깊이 꽂아주게 되면 앞에서 봤을 때 무난하게 침봉 가림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넣는다기보다도 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양이 있는 걸 갖고 한 번에 막아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도 봤을 때, 혹시라도 옆에서 봤을 때도 이게 보면은 이쪽 뒤쪽에 앞에서는 괜찮으나 뒤쪽에서 혹시 봤을 때 이제 침봉 가림이 덜 된 것 같아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너무 짧은 걸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좀 양이 있는 걸 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밖에서 그냥 꽂는 게 아니고 원초점 방사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안쪽에서 나온 것처럼 그 전에 꽂은 소재하고 한 1cm, 0.5cm, 1cm에서 떨어진 거에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해줘야지 원초점 방사형이라는 것이 이제 표시가 납니다. 자, 이쪽도 가려줬어요. 그러면 이쪽 반대에서도 가려주는데 먼저 꽂은 거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이라는 게 참 그렇죠. 양이 굉장히 많죠. 이걸 갖고 불편하네요. 자, 어느 정도 양이 있는 걸 가지고 안쪽에서 깊이 나오면 좋다. 끝쪽에 외곽에서 꽂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손으로 프로를 폼에 꽂듯이 그냥 0도로 안 주고 그냥 꽂으려고 했더니 잘 안 꽂혀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꽂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한 개도 보이지 않는다, 침봉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주지, 2주지, 3주지 명확히 해야 되고요. 중간에 공간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지 따라서 꽃이 종지가 있어야 되고, 주지 따라서 종지가 하나씩 들어갔고, 중심에 포인트라는 말은 잘 쓰진 않지만 중심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중심꽃을 중심으로 해서 리듬감 있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거 좀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